근데 이거 몇 페이지예요? 혹시 81번 있는 거? 나 그 페이지가 없어. 171? 자, 우리 81번 문제부터 10개 90번까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한 시간 줄이려고 여기에다 문제 다 적어놨고요. 해설만 쭉 해보겠습니다. 해설 무슨 색깔로 하지? 초록색이랑 파란색. 자, 다음은 묽은 염산에 금속 아연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연이랑 염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반응하는 식이고요.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 쭉 일어나겠지. 반응 전의 모습이랑 반응 후의 모습을 보니까 반응 전에는 수소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었던 수용액에 반응 후에는 아연이 양이온이 형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산화되는 물질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먼저 고민을 해주면 아연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환원되는 물질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수소 양이온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 그냥 물질로 적어버립시다. 염산이 환원되고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이거 같이 한번 적어볼 건데 산화되는 물질이랑 환원되는 물질을 결정했으니까 식 완성해줄 수 있겠죠. 자, 아연이 염산과 반응해서요. 결과물에서 그림 보니까 어떤 기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이 기체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자, 아연이 양이온이 되면서 염화 음이온이랑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 만들 거고 아연이 내놓은 전자는 염산을 구성하고 있었던 수소 양이온 애들이 받아가겠죠. 받았을 때 전자 2개 한 번에 받을 테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기체는 수소 기체다 라고 하는 거 적어주면 반응식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아연은 전자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잃어버리는 과정이니까 기억 틀렸겠죠. 전자 잃는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정답 아니고요. 자, 니은으로 넘어가서 니은 설명 여러분들 꼭 챙겨주실 겁니다. 자, 발생하는 기체에 성냥불을 대면 펑소리를 내며 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소기체를 확인하는 실험 중에 수소기체가 가진 성질, 가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냥불씨 갖다 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계속 붙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연소가 될 수 있는 저 자체가 연소되는 물질이니까 펑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폭발음 나오겠죠. 자, 디귿,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용액 속 총 이온의 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친절한 게 그려줬어요. 세세요.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응 전에 이온 개수, 반응 후에 이온 개수 세면 되는데 반응 전엔 보니까 1가짜리 양이온 2개, 1가짜리 음이온 2개 있어서 총 4개 이온이 존재하고 있었다가 반응 후에 보면은 아연 2가 양이온이 하나 생겨나니까 총 3개의 이온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이온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양이온들의 전하량 비교하기로 했었지. 자,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양이온들의 전하량을 통해서 반응 전과 후에 이온의 수 여러분들이 세워준다면 반응 전에 염산이라고 하는 애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면은 2개의 수소 양이온이 이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반응 전에 2개의 수소 양이온. 자, 그랬을 때 아연 원자 하나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2개씩 내놓을 테니 그 전자 2개를 수소 양이온 2개가 받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는 아연이 2가짜리 양이온 하나로만 형성이 될 테니까 반응 전에는 2개씩 있었다가 반응 후에 하나만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온 수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봐줄 수 있어요. 자, 양이온 수가 감소되면 당연히 전체 이온 수도 감소하겠죠. 자, 하나만 더 묻자면 음이온 수는 어때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수는 일정하다 하는 특징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풀었죠? 자, 얘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82번입니다. 자, 지금 앞에 사실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와가지고 묽은 염산 색깔을 칠해줬어요. 자, 묽은 염산, 파란색의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 색깔 없어요. 자, 묽은 염산에다가 철못을 담가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철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아연에 해당하는 금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는 반응이 일어날 건데 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철이라고 하는 애가 수소보다 반응성 크다라고 하는 반응성 크기 비교 여러분들이 외운 거 있었다면은 그거 기반으로 풀어도 되고요. 사실 그거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 끄트머리 문장 보면은 철못을 넣자마자 철못이 염산과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응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힌트 얻어주시면 되고요. 자, 철목과 염산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자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이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켜줄 겁니다. 자, 산화되는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철못으로 넣어주고 있는 철이 그에 해당할 거고요.
환원되는 물질은 누구이냐라고 하면 철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을 거고 그 전자를 받고 있을 염산을 구성하는 수소 양이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도 화학식 하나 적어보자면은 철이 이가 양이온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철이라고 하는 애가 염산과 반응을 해서 철 이가 양이온 되니까 염화이온 두 개랑 같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 형성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수소 기체가 방금 81번에서 봤듯이 같이 발생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거 반응식 적어주고 선지 판단하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철못이 산화되어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산화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확대해서 좀 보자면은, 자, 철못의 몸통이 이렇게 있을 때, 철 원자들이 여기를 구성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철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으면서 철 양이온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그때 전자 두 개씩 밖으로 빼낼 건데, 같이 분리가 될 건데, 자, 만약에 금속 반응이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환원될 금속 양이온이 저 전자를 받아서 석출됐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물질은 수소 양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염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수소 양이온 두 개가 이 전자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수소 기체를 형성해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철 원자가 튀어나온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겠지.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철못이라고 하는 애들은 철못 무슨 말이야? 철못이라고 하는 애들의 질량은 점차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틀렸죠? 질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질량이 감소한다. 호흡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니은. 염산 속 수소 이온이 환원되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환원되고 있는 애 염산이다 또는 염산 구성하고 있는 수소 양이온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환원되고 있는 반쪽 반응식만 다시 적어주면 두 개의 수소 양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동시에 받아서 수소 기체 분자로 날아갈 겁니다 라고 식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반응 후 용액 속 수소 이온의 수는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응 전과 후라고 하는 거 또 한번 살펴주자면 반응 전에는 철은 원자 상태로 그리고 염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분리되어 있을 테니까 반응 전에 수소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애들이 점점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 양이온이 형성되고 동시에 수소 기체 분자는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소 양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있을 거고 대신에 어떤 양이온 수가 증가하죠? 그쵸? 철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겠죠. 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어쨌든 양이온 수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보고 갑시다. 그럼 전체 이온수 변화 어떻게 되죠? 그쵸?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1가짜리 애들이 2개 없어지면서 동시에 2가짜리 애 1개가 생기고 있으니까 전체 이온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광기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다가 다 써버리지 뭐. 자, 넘어가서 83번이고요. 83번도 또 한 번 더 금속과 산화환원 반응 나옵니다. 자, 그림 읽어보면은 그린 가는 금속 X를 YXO4 수용액에 넣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금속 Y를 ZNO3 수용액에 넣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와 나에서 각각 Y와 Z가 석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석출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금속으로 내가 얻어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럼 석출된 대상이 가의 경우에는 지금 Y고 나의 경우에는 지금 Z라고 합니다. 자, Y는 가장 초기에, 반응 초기에는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가 석출이 됐다는 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식을 가에서 적어준다면 자, Y가 환원될 때 전자를 제공해준 X가 바로 산화된 물질이겠지. 산화된 애가 X, 환원된 물질이 Y일 건데요. 그러니까 Y 양이온일 건데 자, Y 양이온은 몇 가짜리 양이온이죠? 그쵸, SO4 2가 마이너스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2가짜리 양이온이었겠죠. 자, 그래서 얘가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고 넘어가서 나 반응 보겠습니다. 자, 나 반응 보면요. 나에서도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Z가 금속으로 석출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화 과정 겪고 있는 거는 금속 Y일 거고요. 환원 과정 겪고 있는 물질은 Z 양이온일 겁니다. 자, 이제 반응식들 쭉 완성을 시켜볼 건데 가에서는 지금 X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반응식만 완성을 시켜줄 거예요.
자, 나반응식 보면은 산화되는 애가 Y인데 우리 Y의 전하량 알고 있죠. 가로부터 알 수 있어서 산화될 때 Y가 이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놓을 거고 그 전자 두 개를 환원되는 저 Z 양이온이 받을 텐데 Z 양이온 아까 전화 확인해 보니까 NO3- 라고 하는 질산염과 1대1로 결합하고 있어서 1가짜리 양이온입니다. 자, 그럼 1가짜리 양이온 애가 전자 두 개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 얘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온 두 개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온 두 개가 동시에 전자 받아서 두 개의 Z 원자가 석출이 된다라는 식으로 반응식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왕에 쓴 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Y가 두 개의 Z 양이온과 반응해서 Y2가 양이온 하나랑 두 개의 Z 원자 석출됩니다. 완성이에요. 가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디까지는 해줄 수 있냐? 반응성 크기 비교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가든 나든 지금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산화되는 쪽 애들이 반응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Y가 X보다 반응성이 더 크고요. 나에서는 Y가 Z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두 개 반응성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반응성 크기 비교는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커서 X, Y, Z 순서대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자, 기억, 가에서 X는 환원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금속의 X 상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 잃어버리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반응 일어나고 보니까 산화된 거 맞아요. 따라서 환원이 아니라 산화입니다. 자, 니은, 금속의 반응성은 X, Y, Z 맞죠? 자, 디귿, 나에서 Y는 전자를 얻어 양이온이 된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양이온이 어떻게 전자를 얻어서 되죠? 갑자기 화나네. 아니, 나에서 Y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는 거겠죠?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놨네요.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84번이에요. 84번 문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작년 11월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볼 일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작년 11월 통합과학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입니다. 통합과학 뭐는 시리가 왜 나오죠? 통합과학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모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통합과학 모의고사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같이 시험지 보면 좋겠죠. 근데 9월까지는 시험 범위가 안 맞아가지고 아마 활용한다 하면은 작년 11월, 재작년 11월 이런 거 쓸 거예요. 봅시다. 자, 질산 은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럴 때 구리 조각을 넣었더니 양이온의 조합이 서로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모랑 동그라미는 구리 양이온과 은 양이온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질산은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세 개의 여기 세모들은 당연히 은 양이온을 표현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은 양이온 세 개가 존재하고 있었던 수용액 안에 구리라고 하는 금속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먼저 반응성 크기 비교부터 해준다면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클 겁니다. 왜냐? 구리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구리가 양이온 될 거고 그 전자를 받아서 지금 세모가 없어지는 거 보이고 있으니까 은 양이온이 환원되고 있는 거겠죠. 여기 자동적으로 여기 구리 양이온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적어줄 거고요.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산화환원 반응식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자, 산화되는 애가 구리. 자, 구리는 산화되면서 전자 두 개를 동시에 내놓을 거고 그 전자 두 개를 은 양이온이 받을 텐데 자, 위에서 모형으로만 봐도 구리 양이온 하나 생길 때 질산은 수용액 구성하고 있었던 은 양이온은 두 개씩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반응에 두 개씩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식 완성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번 산화반응식이랑 환원반응식 따로 쓰는 게 요거 연습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봅니다. 이 반응에서 세모는 환원된다. 세모는 은 양이온 얘기고 환원되는 거 맞죠? 얘가 세모, 얘가 동그라미. 자, 니은, 세모는 은이온이고 동그라미는 구리이온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 구리이온 한 개와 은이온 한 개의 전하량 B는 1대2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문제 천천히 잘 읽어줘야 되겠죠? 디귿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반응하는 이온 개수 B가 아니라 전하량 B예요. 자, 여기서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간에 위에 올라가져 있는 그 숫자, 크기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누구죠? 구리 대 은이죠. 구리 대 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구리는 2가 양이온, 은은 1가 양이온이니까 그 비율이 2대1로 결정이 될 거여서 반대로 쓰고 있으니까 디귿 선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골라서 3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아까 본 겁니다.
그쵸? 자, 85번도 아까 본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길어서 읽기 싫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꼭 확인해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걔네부터 잡고 간다면은 85번이라고 문항번호 적혀있고 문장들 쭉 길게 나열해 있는 것 중에 가장 초반에 나오는 농도와 부피가 같은 HCl 가와 나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가랑 나랑 서로 다른 비커를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묽은 염산이 다른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농도도 똑같고 같은 부피만큼 넣었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개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 문장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 안에다가 내가 이온화돼서 녹아져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은 이온의 개수로서 농도를 표현을 해줍니다. 몰농도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자, 용액의 부피분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게 몰농도였는데 우리 통합과학 하는 거니까 몰이라고 하는 개념 쓸 수가 없어서 농도와 부피 또는 농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 중화반응에서 쓸 거니까 지금 미리 볼게요. 용액의 부피분에 그 농도값은 어떤 이온의 숫자로, 이온의 개수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 용액의 부피분의 이온수라고 하는 값 첫 번째랑 용액의 부피라고 하는 게 서로 같은 비커에 들어있는 염산이래요.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염산을 구성하는 H 플러스 또는 Cl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어떤 거예요? 자, 가라고 하는 애랑 나라고 하는 애랑 지금 뭐가 똑같냐면 농도랑 부피가 똑같대. 아까 농도의 정의가 뭐였냐면 농도는 부피분의 이온수래요. 부피분의 이온수라고 하는 값이랑 부피가 똑같은 가와 나래. 그러면 가와 나는 뭐도 똑같아요? 이온수도 똑같죠? 자, 그래서 저 파란색 문장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가와 나라고 하는 비커 안에 녹아져 있는 묽은 염산을 구성하는 이온, 그러니까 H 플러스든 Cl 마이너스든 얘네 둘이서 같은 개수만큼 존재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니은 선지가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요거 뛰어넘었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저 힌트를 통해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림에 사실 눈이 먼저 가죠. 자, 그림 보면은 가에서는 기포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여기서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산과 금속과의 반응 안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반응이 일어난 거죠. 따라서 가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통해서 반응성 크기 비교를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럼 가에서는 같이 반응하고 있는 금속과 수소라고 하는 애 반응성 크기 비교하면 어느 쪽이 반응성이 더 큰 거야? 금속 A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있겠죠.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건 산화되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에서는 금속 B와 수소의 반응성을 비교를 했을 때 수소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실제로 수소는 묽은 염산 구성할 때 수소 양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 먼저 챙겨주시고 나서 쭉 다시 문제 읽어봅니다. 쭉 문제 읽어보면 가에서요, T초 동안 생성된 A라고 하는 애 이온의 개수랑 수소 분자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A 이온의 수가 수소 분자의 수보다 2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요 스몰 x 값, A의 전하량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 저걸 찾기 위해서 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자, 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응 식을 한번 적어볼게. 자, 산화되는 애 먼저 볼 거고요. 산화되는 애 누구냐면은 금속 A가 산화되고 있죠. 자, A 산화되면서 문제에서 제시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짜리 양이온이 된다라고 적는다면 전자를 X개만큼 버리고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환원되는 애는 누구냐면은 수소 양이온일 거고요. 자, 그 수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얼마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될 건데, 자, 지금 X개만큼의 전자를 주고 있으니까 이 X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전자를 X개만큼 내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1가짜리 양이온이 X개의 전자를 받으려면
몇 개가 필요하죠? X개가 필요하죠. 그쵸? 자, 그러면 X개만큼의 원자가 생긴 거지. 수소 원자가. 그럼 분자가 됐을 때는 분자 개수가 총 몇 개야? 그쵸? 2분의 X개예요. 오, 됐어요. 자, 2분의 X개라고 하는 거 찾았고, 우리 이제 저 1대2라고 하는 비율을 요 미지수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풀 겁니다. 자, 생성되는 A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반응식 안에서 어디 써 있냐면 위에 1에 써 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1일 때 그 값이 2배 한 값이랑 똑같답니다. 누구를 2배? 생성된 수소 분자 개수 2분의 X개를 2배 한 거랑 똑같대요. 자, 계산해주면 X 얼마? 1이네요. 와. 이 문제 풀 때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해왔던 전자 이동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다면 남들 헤매고 있을 때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대입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아까보다 이게 훨씬 더 낫죠? 아, 역시 수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X는 1이고 저 1 가지고서 나머지 문제들 쭉 풀어봅시다. 나머지 막 조건들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요. 이거 문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놓은 조건들이고 이런 조건들 붙어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기억. x는 2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구한 바에 의하면 x값은 1입니다. 자, 니은. 자, 니은도 어렵죠? 자, 니은. 가와 나에서 t초 후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 빼기 금속 이온수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어요. 가와 나에서 비교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실제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숫자 정하고 풀어주면 돼요. 자, 저 음이온수가 가와 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조건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 맨 처음에 농도와 부피가 같은 염산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 것 통해서 봐주면 돼요. 염산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온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각각 있을 텐데 각각의 개수로서 농도를 표현해주면 농도와 부피가 같은 용액이기 때문에 얘 100개가 들어있다면 얘도 똑같이 100개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100개씩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l-가 100개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빼버리는 값이죠. 빼어지는 값은 동일합니다. 빼버리는 값이 누가 더 크고 작을 것이냐에 따라서 저 값이 같다 다르다가 될 건데 자, 금속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야만 생기겠죠. 가는 반응이 점점 일어나고 있으니까 A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생기고 있을 텐데 나는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는 양이온이 애초부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속 이온 개수가 0개거든요. 그럼 가라고 하는 애는 이 A 양이온이 내가 몇 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미지수로 예를 들어서 T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한다면 가에서는 위의 값을 계산했을 때 100-T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빼줬으니까 그대로 100값 나오겠죠. 그럼 이게 같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야 됩니다. 크다 작다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겠죠. 아무것도 안 빼어진 애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아유, 다 틀렸어.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시험장이었으면 난 디귿만 찍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디귿도 봐야겠죠. 안 돼요, 봐야 돼요. 자, 절레절레 안 돼요. 자, 일정량의 BCl3 수용액에 누구를 반응을 시키고 있냐면 A를 넣었대요. 금속 A. 그랬을 때 양이온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뭐 비교하라고 시키는 거냐? 전하량 비교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BCl3 수용액을 우리 문제 푸는 용어로 좀 쉽게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봅시다. 자, BCl3면은 B3가짜리 양이온이 있을 때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금속이 있었을 텐데 자, A와 B가 반응이 일단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부터 본다면 아까 위에서 빨간색으로 적었던 반응성 크기 비교한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거 연결해 준다면 당연히 A가 B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자, A가 B보다 반응성 크니까 반응이 일단 일어나요. 자, 일어날 때 전자 이동 또 볼 건데 이거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자, B가 환원되고 싶어. 그럼 전자 몇 개씩 있어야 돼? 그쵸. 손으로 말한 거죠. 3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자, 그럼 3개의 전자를 받아서 B가 환원될 겁니다. B 원자 하나로. 그래서 여기가 환원. 자, 그러면 동시에 산화되는 물질이 존재할 텐데 그 산화되는 애는 A 원자일 거예요. 자, 근데 A 원자가 아까 보니까 A1가 양이온 될 거거든. 그럼 이럴 때마다 전자는 한 개씩 밖에 안 나와.
근데 나한테 필요한 전자 개수 총 몇 개? 3개입니다. 따라서 3개의 전자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A 원자 3개가 산화 반응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고 있는 이온수, 생성되는 이온은 A 이온이자 그 개수가 3개죠. 그래서 3A 플러스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사라지는 이온, 환원되는 이온이죠. 걔는 B3가짜리 양이온이기자 1개입니다. 그럼 3개 생기자마자, 그러니까 1개 없어질 때 3개가 생기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온의 수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디귿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졸지마, 졸지마. 형민이 눈 감겨서 넘어가는 거 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격하면 돼요. 절반 왔네. 자, 86번 봅니다. 86번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할 수 있어요. 자,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랑 질산은 수용액, 반응시키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제는 이 정도면 외워야 돼. 자, 그랬을 때 수용액이 점점 푸르게 변한다 라고 하는 거 통해서도 알 수 있겠으나 산화되는 물질이 누구다? 구리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겹죠? 자, 산화되는 애 구리일 거고요. 구리 산화되면서 전자 2개 이렇게 내놓을 거고, 그 와중에 동시에 환원되는 물질이 누구이냐라고 하면 질산은 수용액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은양이온일 거죠. 그 은양이온이 구리가 내놓은 전자 2개 받아가지고 은원자 2개로 성출이 될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식 따로 적어봤고요. 자, 그랬을 때 단 수용액의 온도와 부피는 일정하고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으며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은이 구리보다 크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막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 구리 이온 전하량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로 선지 판단 가볼게요. 자, 기억. 구리는 음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쵸? 산화되기 쉬우니까 산화가 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반응성이 구리가 음보다 크다라고 하는 뜻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래서 기억은 가볍게 맞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이거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던 얘기죠. 수용액의 밀도라고 하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밀도라고 하는 단어 먼저 보고 가야 되거든? 밀도는 뭐죠? 밀도의 정의. 유레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이거 반응이 일어날 때 질산 은수용액 준비했다고 했잖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액 부피가 변할까요? 갑자기 물이 막 늘어나거나 물이 줄어들어? 아니겠지. 그러면 결국에 수용액의 밀도를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이랑 비슷한 거냐면 수용액의 질량을 물어보는 거랑 같은 경향성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치? 부피는 일정하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값에서 내가 질량 변화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수용액의 질량은 누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얘는 녹아져 있는 이온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확히 이온의 원자량이.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증가하냐 감소하냐라고 했으니까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되겠죠. 반응 전에는 어떤 이온이 존재했고 반응 후에는 어떤 이온이 생겨났다라는 식으로 볼 건데, 자, 반응 전에는 은양이온들이 존재했죠. 반응 후에는 구리 양이온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비교해버리면은 비교가 어렵잖아. 그래서 양을 맞춰줄 겁니다. 자, 반응식 봤더니 구리 양이온 하나 생길 때마다 은 양이온 몇 개씩 없어지죠? 2개씩 없어지죠. 그래서 2개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1개가 생기고 있다. 반응하는 크기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응하는 크기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볼게. 아니면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 애초부터 반응 전에 은 양이온 2개밖에 없었고 2개밖에 없었으니까 구리 양이온 1개밖에 안 생겼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그냥 애당초 이 비커 안에 은 양이온이 2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때의 무게랑 얘가 다 반응해가지고 구리 양이온으로 다 바뀌었을 때 이 무게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거 비교할 때 누구 단서? 이 단서 쓰는 거예요. 원자 1개의 질량. 자, 원자 1개의 질량이 은이 구리보다 이미 커요. 그러면 은의 개수가 2배가 돼버리면 구리보다 더 크겠죠. 따라서 반응 전이 수용액의 밀도 또는 수용액의 질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응 후가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게 헷갈리면 그냥 애당초 저만큼밖에 없었다라고 제한하고 시작하세요. 자, 디귿.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 속의 총 이온수분의 음이온수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이미 다 할 줄 알아요.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총 이온의 수랑 음이온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게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는데 쉬운 거부터 가볼까? 자, 음이온 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잡을 때는 분모 때문에만 생기겠지. 자, 그럼 총 이온 수를 반응 전과 후로 또 비교하는 거야. 자, 반응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양이온이 은양이온 2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한번 더 해볼게요. 또 은양이온 2개 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얘가 다 반응해버리면은 구리 양이온이 하나 생기죠. 그럼 반응 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반응을 하면 할수록 1개로 줄어드네. 그럼 총 이온의 개수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분자 값은 일정한데 분모 값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수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분수 값 자체는 증가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저 이 디귿선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매번 제 따로 얘 따로만 보다가 갑자기 분수 뒤집혀버리는 거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쵸? 두 학교 중에선 여기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특히 이거랑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거 낼만해요. 그래서 이 분수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경성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배신 막 해가지고. 그쵸? 설마. 그냥 제발. 87번 그린 가와 같이 접착용 필름에 그림을 그려서 알루미늄 판에 붙인 후 알루미늄 판에 염화구리 수용액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염화구리 수용액 이름 잠깐 보고 갈 건데 로마 숫자 이렇게 붙어있으면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했죠. 그럼 구리가 몇 가짜리인 거야? 2가짜리. 그래서 구리 2가 양이온이랑 염화이온 2개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식부터 먼저 적으면은 CuCl2입니다. 자, 그럴 때 그림 나는 가해 상태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알루미늄 판을 꺼내어 흐르는 물에 솔로 씻은 후 접착용 필름을 흔들어 어쩌저쩌 합니다. 이거 그냥 싸나우는 반응이 일어난 걸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금속 반응성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판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훨씬 더 커서 알루미늄이 산화될 거고 구리가 환원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림이 굉장히 애매하죠. 저 이거 사실 그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이 모양을 만들었고 그 모양대로 금속이 석출됐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네, 금속 석출되는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산화되는 애가 누구냐면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환원되는 애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구리 양이온이죠. 자, 이거 반응식 세우기 전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애가 금속 양이온 되면 몇 가짜리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몇 가짜리 되죠? 그렇죠? 3가짜리 되죠? 그래서 요거 균형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 차근차근히 한번 맞춰볼게요. 반쪽 반응식으로 써줄까? 한 번에 써버릴까? 반쪽 반응으로 가볼까요? 서로 갈렸어, 대답이. 자, 반쪽 반응으로 해볼게. 자, 알루미늄 원자 하나가 산화된다라고 하면은 3가짜리 양이온 되고 그때 전자가 한 번에 3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럴 때 그 전자를 누가 받을 거냐면 구리 양이온이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리 양이온은 전하량이 지금 2짜리입니다. 염화구리 2 수용액이니까. 자, 그럼 내가 저 전자 3개를 받으면은 구리가 2개 받고 하나 버리면 약간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쟤네들 어떻게 해줘야 돼? 최소 공배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떠올려 주시고 전자의 양을 6개로 2배 해버립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원자를 내가 2개씩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전자 2개가 아니라 6개가 총 관여를 하게 되니 그 전자 6개를 받으려면 구리 양이온은 3개가 필요해서 3개의 구리 양이온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전체 반응식 한 번만 다시 적어본다면 2개의 알루미늄 원자가 반응을 해서 구리 양이온이 3개가 쓰일 거고요. 이거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하는 거야? 그 결과로 알루미늄 양이온 당연히 2개 생길 거고 구리는 3개의 원자로 석출이 된다라는 식으로 숫자 봐주시면 됩니다. 그쵸? 전자 6개, 전자 이동량 6개. 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 가에서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이거 틀렸거든요. 왜일까?
산화되는 맞고 환원되는 건 맞았어. 근데 뭐가 틀려요? 알루미늄 산화된다. 일단 앞에 문장 맞아 틀려? 맞죠? 구리는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이거 기억 틀렸거든? 왜 틀렸을까? 자, 환원되는 애 다시 한번 봐봐. 반응물에서. 구리예요? 구리 양이온이에요? 와, 안 보이지? 제 얘들아, 기억 빨리 별표 쳐요. 야, 빨리 기억 선지 별표 쳐. 자, 얘들아, 환원될 때 제발 조심하세요. 환원되는 애는 양이온입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아니라 구리 양이온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일단 기억은 틀렸지만 조심하세요. 이거 풀어보기 잘했네. 자, 니은. 가에서 염화구리 수용액은 점점 옅어진다라고 했는데 구리 양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나타냈을 건데 그 푸른색이 구리 양이온이 환원되면서 점점점 옅어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푸른색이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나중에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나에서 접착용 필름을 붙인 부분에는 구리가 석출되어 붉은색을 띈다라고 했는데 자, 접착용 필름을 붙인 부분에는 그 누구도 붙어있지 못하겠지. 그래서 접착용 필름을 붙인 부분에는 아무도 없을 거고요. 나머지 필름을 붙이지 않은 부분에서 구리가 석출돼서 붉은색을 띌 겁니다. 87번에 2번. 아직도 저는 저 실험을 잘 모르겠어요. 자, 대망의 88번입니다. 야호! 88번 사실 저 이대부고반에서 한번 풀이해주긴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미지수 잡고 시작해야 돼가지고 좀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거. 첫 번째, 이온수 변화라고 하는 거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 애들의 전하량 차이 잡아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안 끊겨 있어요. 계속 반응이 일어난대.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속 원자랑 가지고 있었던 금속 양이온 애들이 모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덜 남아있는 거야. 덜 써서 좀 남아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 그렇게까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문제풀이 가주면은 일단은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 값을 y축에 넣어준 거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음이온수라고 하는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정할 거고 양이온의 개수만 변할 텐데 그 양이온 개수 변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수값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양이온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그죠? 분 자값에 있어요. 자, 요거 통해서 전체적으로 양이온수는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증가한다. 자, 그러면 반응하고 있는 물질 봐야 되겠죠? 반응하고 있는 물질을 확인해 보니까 X라고 하는 원자랑 Y, SO4, 황산 Y라고 하는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황산 Y 수용액은 Y라고 하는 애 전하량 알려주고 있는 건데 Y 전하량 얼마? 2가짜리예요. 자, 2가짜리 금속 양이온과 X라고 하는 금속이 반응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양이온수가 증가해야 된대. 자, 이거 반응식 적기 전에 예측 한번 해볼까요? 자, X의 전하량이 Y에 비해서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일단 같진 않을 거야. 맞아요. 작아야 돼요. 벌써 대답을 해버리네. 자, 그럼 작으면은 2보다 작으면 전하량이 뭐밖에 없어? 그쵸? 1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 그냥 완성해버립니다. 자, 반응해버리면 Y가 생기고요. 두 개의 X 양이온 생겨서 반응 전에는 Y 양이온 하나밖에 없다가 반응 후에는 X 양이온 2개 생기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풀이 쭉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가상태랑 나상태 각각을 볼 겁니다. 자, 가상태랑 나상태에서 어떤 이온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 비교하면서 풀이해 갈 건데 무슨 색으로 써야지 잘 보일까? 빨간색? 자, 가상태에서 존재하는 양이온은 Y 2가 플러스짜리 있었을 거고요. 음이온은 SO4 2- 있었겠죠. 근데 얘네들의 음이온분의 양이온수라고 하는 거 분수값 나타내니까 그 값이 1이래. 그렇다는 건 둘이서 그 개수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동일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내가 자세히 몰라. 그래서 미지수로 잡아줍니다. 몇 개씩? X개씩. X개, X개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비율이 1일죠. 자, 근데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되냐? 가 상태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이온인 X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나 상태에선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몇 개 생겨났는지 몰라. 근데 30N개의 X 원자가 반응했다 라고 하는 건 X 원자라고 하는 애가 이온이 그대로 될 테니까 몇 개 생긴 거예요? X 양이온이 30개가 생긴 거죠. 30N개가. 그래서 30N개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 나 상태에서 30N개의 X 원자가 반응을 했으니 X 양이온도 30N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X 원자가 30N개 생기는 동안 전자는 몇 개가 나왔어요? 30N개가 나왔지. 그 전자를 누가 받았어? Y 이가 양이온이 받았어요. 그 Y 이가 양이온은 몇 개 없어졌어요? 전자 30N개를 받았으니까 15N개만큼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그 15N개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저 초기량에서 빼줍니다. 됐어요? 그럴 때 황산이온은 관심 없죠? 마이크 끄고 말해야겠다. 황산이온 그래서 음이온분의 양이온수라고 하는 1.5 값을 맞춰내기 위해 가지고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자, 음이온의 개수는 X개 그대로 있고요. 양이온수만 변했어요. 근데 그 값이 1.5래. 그럼 1.5는 나 상태에서 X개 분의 X 플러스 15N이라고 하는 값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자, 1.5 2분의 3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학적인 센스를 한번 봅시다. 같은 값이 위아래로 들어가면서 15N이라고 하는 값이 더 더해졌더니 2분의 3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X 얼마? 땡! 그러면 2지.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30N이죠. 그쵸. 그래서 X는 30N입니다. 그래서 이 30N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면 어디에 대입을 해주냐면 초기 상태에다가 싹 다 대입해주는 거예요. 여기 30N. 여기 30N개만큼 있었고요. 반응하고 났더니 15N개가 남은 거고 다시 얘는 그대로 30N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지. 괜찮지 않아요?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판단 갑니다. 자, 기억. X의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이다. 맞죠? 1가짜리 양이온이었어요. 자, 니은. 가에서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30N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가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이온은 Y 이가 양이온 뿐이고요. Y 이가 양이온 우리 초기 상태 개수 계산해봤더니 총 30N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개수가 황산 음이온과 동일했고요. 그래서 가 상태에서 30N개 있었다. 니은 맞고 디귿. 나에서 수용액 속에 X이온수와 Y이온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나 상태에서 X이온의 개수는 30N개가 있을 때 Y이온의 개수는 15N개가 남아있습니다. 15N개 반응해서 X가 30N개 생긴 거죠. 따라서 같지 않다 해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고 디귿은 틀려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2개 남았습니다. 야호! 집중력 좋은데? 5분 남았어? 5분, 그래? 5분 컷 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거니까 금방 해요. 자, 가는 금속 A랑 B 이온 수용액, 그리고 나는 금속 C와 B 이온 수용액입니다. 가에서 금속 막대의 질량이 증가했고 라고 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 알려주고 있죠.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A가 B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줄 수 있고, 나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거겠죠. 따라서 반응성은 B가 C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얘네 연결해주면 A, B, C 순서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가의 수용액소 양이온수는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에 증가한다. 이것도 전하량 보는 거거든. 자, A는 전하량이 얼마냐면은 C랑 동일하게 1가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B는 몇 가짜리 양이온이냐라고 하면 2가짜리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생기는 이온이 1가짜리고요. 없어지는 이온이 2가짜리래요. 그쵸? 그럼 점점 증가하겠죠? 네. 그쵸? 1가짜리가 생기고 2가짜리가 없어질 거니까 반응식 한번 적어주면, 자, 2개의 A 원자가 B 이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애랑 반응을 해서 2개의 A 양이온이 생기고 B 원자가 하나 생길 겁니다. 점점 증가해요. 자, 니은.
맞고 디귿 금속 막대 C를 A 이온 수용에 넣으면 금속 막대의 질량이 증가하냐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 반응성 크기 비교 순서 세워주면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C가 가장 작죠. 근데 디귿 상황에서 보면은 A가 이미 산화된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 묻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성이 더 큰 애가 들어와야지만 산화원원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C는 오히려 A보다 반응성 작으니까 디귿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번. 90번은 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쭉 여러 가지 산화원원 반응식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라고 하는 애 먼저 볼까요? 다. 6CO2 더하기 6H2O는 포도당 한 분자랑 6개의 산소 분자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과정? 광합성이죠. 광합성 대답하려고 한 거죠. 자, 광합성 과정 안에서 산화되는 애, 환원되는 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떻게 되는 과정이죠? 환원되는 과정이죠.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물 분자일 겁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세 번째 보기에서 2번 동그라미 보면은 다해서 H2O는 산화된다라고 했는 산화되는 거죠? 미쳤나봐. 산화된다라고 했는데 맞죠? 환원되는 게 CO2, 산화되는 게 물 분자 하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3번 동그라미 판단하기 위해서 라를 먼저 보면요. 라에서 은은 전자를 잃어 산화된다라고 했는데 반응식 볼게요. 은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다가 비금속인 황과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됐어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 될 때 양이온이 된 거니까 전자 잃어버리는 산화 과정 겪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도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억은 NO2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응식 양쪽의 균형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생성물에서 지금 질소 원자 몇 개 있죠? 2개 있죠. 생성물에서 수소기체 몇 개 있어요? 원자 4개 있고 반응물에서 4개 있어. 그 안 보이는 애 누구야? 산소 원자 있네요. 자, 그러면 질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어떤 화합물 만들어서 분자 만들어가지고 물질이 됐는데 그 물질이 2개가 관여해야 하는 게 기억이래요. 그럼 기억에 누가 들어가? NO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네 번째 검은 동그라미는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동그라미 니은은 탄화수소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연소 과정이거든요. 연소 과정의 결과물로 탄소랑 물밖에 안 생기면 그때 반응물이라고 하는 애도 탄소랑 수소로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반응식 아예 완성시켜버릴게. 그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메테인일 겁니다. 그래서 CH4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마지막 동그라미 맞고요. 자, 일부러 가 반응 제일 늦게 하는 거거든. 자, 가도 양쪽의 균형 맞춰봅시다. 자, 알루미늄 이온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은 양이온이 환원되고 있고 황화 이온이 3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 이동 먼저 봐도 되고 양쪽에 원자 개수 맞추는 거 먼저 해도 되는데 그냥 원자 개수 맞추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황이 3개가 생겼대요. 그렇다는 건 반응할 때도 당연히 3개가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스몰 B 자리에 3 먼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반응물에서 은 원자 개수가 총 몇 개죠? 3Ag2S니까 6개죠. 은 원자. 그쵸? 그럼 6개니까 D 자리에도 6. 자, A랑 C는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A, C는 같은 값일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자, 가에서 뭐 물어봤냐면 A랑 C 안 구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첫 번째에서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 물어봐요. 그럼 A랑 C가 각각 분모 분자에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겠지.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B분의 D예요. 근데 B라고 하는 애가 3이고 D라고 하는 애가 6이니까 그 값이 2네요. 맞네. 그래서 가장 네 번째 동그라미 빼고 1, 2, 3, 5번이 맞아서 정답 4개입니다. 와,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한 판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갈 친구들은 가셔도 되고 전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92번까지 5개만 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이거까지 풀면은 여기 있는 웬만한 어려운 문제 다 푼 거예요. 이야. 네? 영상은 켜져 있었어요. 소리는 방금 켰고. 자, 91번 그린 가는 그린 가는 금속 A와 금속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을 나는 가수용액에 금속 A를 넣어 반응시킨 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응 전에는 A라고 하는 금속이 있고 B 이온 수용액에 넣었더니 A 이온이 나왔고 뭔가 더덕더덕 누군가 붙어있죠.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산화되는 애가 있고 환원되는 애가 있는 거죠. 산화되는 애는 금속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A고요. 환원되는 애는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B 양이온입니다. 자, 그럴 때 A라고 하는 애가 이온으로 산화될 때요. 이가 양이온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2개씩 내어진다라고 하는 거 적어줄 수 있고, 그 전자 2개를 B 양이온이 받아서 환원될 건데 그때 B 양이온 2개씩 같이 없어져야겠지. 그럼 2개의 B 원자가 생길 겁니다. 자, 또 여기까지 묻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볼 거고, 자, 기억. 전자는 A에서 B 플러스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A가 산화되고 있냐라고 하는 거 묻는 거니까요.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는 우리가 지금 산화환원 반응식을 계속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보이죠? 전자의 이동. 기억 맞습니다. 니은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양이온의 개수 한번 볼까요? 자, 양이온의 수 크기 비교 한번 하라고 했었는데 가상태에서의 양이온의 개수와 나상태에서의 양이온의 개수 한번 봅시다. 자, 가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양이온의 수는 전체 반응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반응식 지금 위에 산화환원 반응식 반쪽에서부터 완성을 해주면은 A 더하기 2B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반응을 한다면 A 이가짜리 양이온 하나 생기고 2B 원자 석출된다 이렇게 적혀지겠죠. 식에서 한번 확인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응 전에는, 그러니까 반응물 상태일 때는 B 양이온이 몇 개? 2개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반응 후에는 A 양이온 1개만 남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겠지.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A 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B를 넣으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디귿 선지가 묻고자 하는 거는 반응성 크기 비교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상태에서 존재했던 애가 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통해서 반응성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산화되는 쪽이 언제나 반응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요. 디귿 상황처럼 A가 벌써 산화된 상태인 금속 양이온으로 만나게 된다면 누구를? 반응성이 더 작은 B를. 자, 그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만 틀려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2번, 93번 연속해서 볼 건데 같은 유형이고요. 심지어 93번은 이 대부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한번 풀어봤어요. 자, 92번 먼저 볼게요. 자, 92번은 수용액이 어떤 수용액이냐면 XCl3 수용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X라고 하는 양이온이 녹아져 있는 그림인데 수용액이 XCl3라고 하는 화학식 가지는 것 통해서요. X라고 하는 이온이 몇 가짜리 양이온으로 결정되죠? 3가짜리 양이온으로 결정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 소리 어차피 안 나와. X 3가짜리 양이온이에요. 자, 그러한 X 3가짜리 양이온이 총 3개가 존재하고 있었던 비커가 가 수용액인데 금속 Y를 넣었더니 자,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온 모형이 생겼고요. 그리고 개수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산화환원 쓰기 전에 꼭 따져야 되는 게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반응성 크기 비교 먼저 해줄 수 있겠지.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반응성 크기 비교 먼저 해주면 금속 Y가 들어와서 Y 양이온이 형성된 거니까 반응성은 Y가 X보다 크겠죠. 자, 왜냐라고 한다면 산화되는 애가 Y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적어볼게요. 자, 산화될 때 금속 Y가 Y 양이온이 될 건데 몇 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몇 개 생겼죠? 3개 생겼죠. 그럼 3개 원자가 3개 Y 이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동시에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이온이 있었는데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자, 환원되는 애는 누구고 몇 개죠? X3가 양이온이면서 동시에 그 세모가 1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개가 반응하는 거지. 자, 그럼 두 개의 삼가짜리 양이온이 환원되기 위해선 전자 몇 개 필요하죠? 그쵸, 6개 필요하죠. 드디어 이제 소리가 나오네요. 자, 6개 전자를 받고 두 개 X 원자가 돼서 속출됐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자 누가 준 거지? 아까 Y 이온이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Y 이온의 전하량을 우리 결정을 하고 갑니다. 자, Y가 이온이 되었더니 3개가 이온이 되었더니 총 6개의 전자를 내놨다라고 하는 건 Y 하나당의 전하량이 얼마? 그쵸, 2가인 거예요. 오, 이제 됐어. 됐어. 드디어 됐어. 자, 반응식 전체도 한 번만 써볼게. 두 개의 X3가 양이온이 3개의 Y 원자 반응했더니 3개의 Y 2가 양이온이 형성되고 2개의 X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식이죠. 이제 됐나요? 예스!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나에서 다로 금속 Z 넣어가지고 반응 한 번 더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보니까 나에서 다로 변했더니 이전에 봤던 이온 애들이 싹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동그라미만 생겨났어요. 동그라미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반응성 크기 비교 또 한 번 해줄 수 있거든. 자, 네모라고 하는 애가 아까 누구였냐면 Y 2가 양이온이고요. 세모는 X3가 양이온입니다. 자, 그랬을 때 Y 2가 양이온이랑 금속 Z를 반응했더니 반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Y 양이온 사라지고 Z가 생긴 거잖아, 이온이. 자, X3가 양이온이랑 Z랑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쵸? 그러면 Z라고 하는 애는요, 반응성이 Y보다도 크고요. X보다도 큰 거예요. 그쵸. 왜냐면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Z보다 큰 애가 있었으면 산화된 상태 유지돼서 그대로 관찰됐을 텐데 그 누구도 남지 않고 전부 다 Z만이 양이온이 됐지. 자, 그럼 반응성 정리해주면 Z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X고 Y니까 최종적으로 Z, X, Y 순서, Z, Y, X 순서대로 반응성 순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거 이따가 뭔가 선지에서 써먹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Z라고 하는 애 전하량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Z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반응식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이건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Y-이온이랑 결합하는 것부터, 반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Y-이온이랑 반응할 때 금속 Z가 몇 개 형성됐는가라고 하는 거 볼 건데요. 자, Y-이온 3개가 환원이 될 거예요. 자, 환원이 되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하지? 그쵸, 6개 필요하죠? 자, 그래서 Y 3개의 원자가 될 건데 산화될 때 X가 산화되면서 전자 6개 내주겠죠? 그럼 X가 몇 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전자 6개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완성 아직 안 돼요. 자, 하나 더. 누가 또 환원되고 있냐면 X가 환원되고 있어요. X 양이온이 3가짜리가 한 개가 환원될 때 전자 몇 개? 3개 필요하죠. 그러면 X 원자 하나 생깁니다. 자, 나에서 다로 진행될 때 최종적으로 필요한 전체 이온의 개수는 6개와 3개를 합한 총 9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자, 그 9개의 전자를 내놓을 때 Z죠. Z라고 하는 원자가 몇 개 쓰였는가라고 하는 이온의 개수 세보니까 몇 개 쓰였어요? Z 이온이 총 9개 생겼죠. 그럼 9개의 전자를 내주면서 9개의 이온이 생겼다는 것. 원자가 몇 개 쓰인 거야? 일단 9개 쓰였고 몇 가짜리 양이온이에요? 1가짜리 양이온이죠.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Z 원자가 6개 전자를 내려면 6개 원자가 관여를 했을 거고 6개의 Z 이온이 Y에 반응해서 한번 생겼을 거고요. 자, X라고 하는 이온 환원시키는 과정에서는 전자 3개를 필요로 했는데 그 전자 3개가 Z 원자 3개가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3개 이렇게 내놓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Z 양이온만 남은 상태인 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봐주시면은 기억. 가에 금속 Z를 넣으면은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Z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Z의 전하량이 제일 작지. 그쵸? 증가할 겁니다. 이제 되네요. 자, 니은. 산화되는 경향성이 가장 작은 것은 금속 X이다. 반응성이 제일 작냐라고 물어봤지. 맞죠? 자, 디귿. Y이온과 Z이온의 전하량 비율은
Y는 2가짜리, Z는 1가짜리. 2대1 맞습니다. 자, 근데 집에 가는 시간이 살짝 늦어서 미안하긴 한데 이거 풀이하는 방법 하나만 더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어떤 규칙 가지고 할 거냐? 전체 전화량의 합은 그쵸? 일정하다. 이 의미만 맞으면 됐죠.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체 전화량의 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온을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의 개수랑 그 이온의 개수만큼 그 이온의 전하량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온이 있을 때는 요거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온이 있을 때는 각 이온마다 다 계산해서 합값을, 총 합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 값이 가든 나든 다든 내가 몇 번을 산화환원 반응을 시키든 간에 언제나 일정할 거여서요. 그 규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가 상태. 자, 가 상태에서는 이온이 지금 X3가짜리 양이온이 3개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 전하량의 합값을 구해주면은 이온의 개수가 3개고 이온마다의 전하량 값이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 9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9가 어디에도 똑같다고? 나에서도 유지된다고요. 자,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이 나에서도 나올 텐데 나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 보면은 X3가짜리 양이온 1개 있고요. 새로 생긴 애 있죠? Y 있는데 Y 전하량 몰라. 근데 걔가 몇 개냐면 3개가 생겼대요. 자, 요것들 계산해서 9가 나오게끔 하는 스몰 y를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신났죠? 아는 거 나와서 신났어요. 자, x에 대해서 계산하면 1개짜리가 플러스 3이고요. 더하기 y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3개가 있는데 걔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1개당 y짜리입니다. 자, 그럼 3 더하기 3y거든? 3 더하기 3y가 플러스 9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y는 얼마? 플러스 2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y라고 하는 금속의 전하량은 플러스 2짜리. 마지막. 다는 훨씬 쉽죠. 다도 똑같이 플러스 9라고 하는 값 나와야 되거든. 근데 Z라고 하는 이온이 지금 몇 개 있어요? 9개 있습니다. 그럼 Z 그냥 보나마나 9개가 있는데 걔 전하량을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Z라고 하는 값이 1이 들어가서 따라서 Z는 플러스 1짜리 양이온. 이거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으로 얘를 그냥 풀어버릴 겁니다. 풀이하기 귀찮냐고요? 아니에요. 풀이하기 귀찮지 않아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4개 남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냥 풀어볼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따 보면 알 거야. 자, 아까 전체 전하량의 합은 일정하다. 요거 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 2, 3번 비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1번에서부터 보면은 XNO3 수용액에 녹아져 있는 양이온의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일단 몇 가짜리? 그쵸, 1가짜리죠? 오, 맞아요. 아니, NO3 마이너스 오늘 몇 번 봤어? 자, 1번에서 X 양이온, 1가짜리 양이온이 몇 개? 7개 있죠? 자,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전체 전하량의 합을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1짜리가 총 7개 존재하니까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에서 3번에서 쭉 구해줄 건데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금속 Y라고 하는 애랑 X 양이온이 반응했죠. 따라서 반응성 크기 적어주면 Y가 X보다 일단 클 겁니다. 그렇죠? Y가 산화돼서 이온으로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래서 2번 비커에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존재하고 있는 이온이라고 하는 애가 Y 이온이 하나 생겼고요. X1가짜리는 4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얘네들에서도 내가 합을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Y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Y라고 하는 전하량 가진 애가 1개. X는 플러스 1짜리가 있는데 4개죠. 그 값이 합이 플러스 7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Y가 몇 가짜리? 3가짜리 양이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모는 Y 3가짜리 양이온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3번.
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금속 Z를 넣어주고 산화환원 반응을 시켰죠. 반응이 일어나서 이전에 없었던 이온 모양이 형성이 된 거니까 반응성은 Z가 누구보다 큰 거야? 그쵸? X보다 큰 거죠? 이제 안 닦이네. Z 이온인데. 자, 그럼 Y는 어디 갔는데요? 그쵸? Y는 그대로 이온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금속 Z가 들어와도 Y가 이온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Z보다 X가 반응성이 더 작아서 X가 먼저 환원된 거고, 세모라고 하는 Y 이온은 반응성이 훨씬 더 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이온. 근데 이거 문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문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아, 왜냐고? 이게 두 가지예요. 봐봐. Y가 반응성이 제일 커서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Y가 반응성이 두 번째여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안 할게. 반응성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먼저 환원되고 나중 환원되고 이게 있거든. Z가 반응할 때 충분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그럼 충분한 양이네요. 휴, 다행이다. 그러면 Y가 반응성이 제일 커요. 혹시라도 충분한 양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었으면은 사실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 네,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해결됐네요. 자, 3번. 3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 세주면은 Y이온 하나 있는데 우리 Y3가인 거 이제 찾았죠? Y3가짜리 1개. X는 더 이상 없고요. Z이온이 2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플러스 7 나오는지 계산을 해주면은 플러스 3짜리가 하나 있고요. 더하기 플러스 Z짜리가 2개. 합이 플러스 7이다 라고 하면은 Z값이 플러스 2 나올 거고, 따라서 네모라고 하는 Z이온은 2가짜리 양이온이었다 라고 계산하고 마무리. 기억, 니은, 디귿, 선지는 기억만 볼게요. 자, 양이온의 총개수 대 음이온의 총개수 비율이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나 비커가 어디냐면은 제가 맘대로 1, 2, 3으로 적었는데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음이온 개수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데 지금 좀 봅시다. 자, 음이온의 개수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슬슬 지쳐가는구나. 어디? XNO3에서 음이온 수 결정할 수 있죠. 자, 음이온은 NO3-인데 그 개수는 가장 초기에 있었던 X 플러스의 개수랑 똑같겠지. 그 음이온의 개수는 몇 개? 7개입니다. 자, 근데 반응에 참여 안 하고 그 개수 변화 없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어떤 지점에서 물어보던 음이온의 개수는 계속 7개일 거예요. 따라서 기억에서 묻고 있는 나 상태 안에서 음이온의 수와 양이온의 개수 비율을 내가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음이온의 개수는 7개인데 양이온의 개수는 그대로 세주면은 3개만 존재하죠. 따라서 1대1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자, 니은 금속 이온의 전하량 B, X 대 Y 대 Z가 1대 3대 2냐라고 했는데 X 1 맞고요. Y 3이고 Z 2 맞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나의 금속 X를 넣으면 Y가 석출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반응성 크기 비교하라는 거죠. 디귿 선지 봤을 때 우리 반응성 크기 순서대로 세우면은 Y랑 누구 하라고? X. Y가 X보다 크고, 잠깐 벙쪘어요. 자, 금속 X를 하면 Y가 석출된다 했는데 반응성이 Y가 더 크죠? 따라서 석출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려요. 정답은 니은만. 네. 자, 94번 아까 봤던 그림이랑 비슷해서 빨리 볼게요. 자, 가와 나에서 각각 Y와 Z가 석출되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석출됐다라고 했으니까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반응성은 X가 Y보다 클 거고요. 반대쪽에서는 Y가 Z보다 클 겁니다. 이거 풀었던 것 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그림이 똑같구나. 선지가 달라요. 책이랄. 자, 반응성이 이렇게 다르고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 잡아볼게요. 전하량 잡으려면은 이제 Z랑 Y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Y라고 하는 애는 2가짜리 양이온이죠. Z는 1가짜리 양이온입니다. 그랬을 때 이온수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가봅시다. 자, 기억. 가에서 X는 산화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X가 산화돼서 이온될 거고 Y는 환원돼서 석출될 겁니다. 자, 니은. 나에서 전자는 Y에서 Z 플러스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그쵸? Y가 산화돼서 버린 전자를 Z 양이온이 받을 겁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나에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감소만 한번 살펴보죠. 디귿선지 판단하기 위해서 나 반응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 비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식 한번 적어보면은 산화되고 있는 물질은 Y죠. Y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2개씩 내놓고 있을 때 그 전자를 환원되는 물질인 Z 양이온, 1가짜리지. 걔가 2개씩 쓰이면서 환원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생성되는 이온의 개수는 1개. 없어지는 이온의 개수는 2개니까 점점점 감소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야. 자, 이거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아니죠. 당신 학교의 기출 문제고요. 여기도 니은선지를 꼭 봐야 되거든. 단위 부피당 질량이랍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넣었고요. 그랬을 때 T1초 후가 지났을 때랑 T2초 후가 지났을 때 각각의 모습을 보여준 거래요. 시간이 짧게 지났을 때, 조금 더 길게 지났을 때라고 하는 과정이고, 자, 그 과정 안에서 가랑 나 비커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랑 금속의 개수를 상대값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래. 자, 이거 그냥 천천히 보면 되거든요. 아주 천천히. 봐봐. 표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읽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가, 나 1대1로 봐주면 됩니다. 자, 가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몇 개씩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은 가 상태에도 어느 정도 산화하는 반응이 일단 진행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은 양이온이 4개 있었고 구리 이가 양이온이 하나가 있었대요. 상대값이에요. 근데 그냥 4개, 1개 읽어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자, 4개, 1개가 있었던 중에 반응이 진행됐어. 시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더니 은 양이온 개수 어떻게 됐어요? 4개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은 양이온은 환원이 됐을 텐데 몇 개가 환원된 거죠? 4개가 환원된 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 개수 몇 개예요? 4개일 거예요. 그래서 은 원자가 4개가 늘어날 겁니다. 자, 이 4개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위에 표에서 같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색깔 좀 바꿔볼게. 자, 4개의 은 원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은 원자가 늘어난 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표시를 해줄 수 있느냐? 가에서 나로 시간이 지날수록 2개였다가 Y개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같이 더해줄 수 있겠지. 몇 개가 더 더해졌다고? 4개가 더 더해졌다고요. 그럼 플러스 4를 해주면 Y라고 하는 값은 6이 나올 겁니다. 오, 그쵸.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낸다라고 해서 어렵다고 겁주는 것 같아. 안 어려워. 자, 둘째로 어디 볼 거냐? 구리 양이온 볼 거고요. 자, 은은 환원될 거잖아. 그럼 산화되는 애가 있겠죠? 누가 산화돼? 아, 네. CU가 산화될 겁니다. 자, CU가 산화돼가지고 CU2가 플러스를 만들어낼 건데 그때 전자를 총 몇 개 내놔야 된다고요? 그쵸, 4개 내놔야 돼요. 오, 이제 되네요. 자, 4개라고 하는 전자를 왜 내놔야 되냐? 전자 이동량이라고 하는 거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전자 4개를 구리 양이온이 내놓고 싶으면 구리 양이온 몇 개? 2개가 생겨야 되고 구리 원자가 2개가 반응에 관여를 할 거예요. 자, 그 생긴 거를 여기다 반영을 해줍시다. 자, 2개 생겼다라고 하는 거 하늘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초기가 아니라 가 상태에서 1개 있었던 애가 X개로 변했을 때 2개가 증가해야겠지. 따라서 X 자리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반대로 2개의 이온이 생겼다는 건 몇 개의 원자가 없어진 거야? 2개의 원자가 사라진 거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여서 Z는 6입니다. 1개가 왔구나.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쉽습니다. 자, 기억.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6이다 라고 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실제로 해보면요. 3 더하기 아닌가? 3 더하기 6 더하기 6이어서 15 나와요. 16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니은 선지는 별표 하나만 붙여주세요. 왜 붙여야 되냐면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 무슨 말이죠?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 그게 뭐라고? 밀도예요. 자, 근데 조건이 수용액의 부피는 변화가 없었대. 그럼 우리 또 누구만 보면 돼? 질량만 보면 되죠. 부피분의 질량 중에 부피가 일정하니까 질량만 비교합니다. 자, 질량은 수용액 안에 있는 질량은 누구 때문에 변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 수용액에 녹아져 있는 양이온들 때문에 변하게 돼요. 자, 반응 전에는 어땠냐면
은 양이온, 어머 깜짝아, 가라고 하는 상태 안에서는 은 양이온이 4개, 구리 양이온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나 상태에서는 은 양이온 하나도 없고 구리 양이온 3개만 남았대요. 자, 그럼 전해가 얘 4개고 얘 하나였고 후는 얘는 없이 얘만 3개래. 자, 근데 나 무게 비교하고 싶은데 무게가 어떠냐? 은이 구리보다 무겁대요. 자, 비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무거우면 봐봐요. 똑같이 있는 거 지워. 그러면은 지워버리면은 은 4개, 구리 2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될 거여서 가가 나보다 큰 거 맞습니다. 뭘 당연한 걸 묻냐고요? 자, 디귿 가에서 나로 이동한 전자수는 상대값으로 4개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우리 전자 이동량 4, 2라고 잡았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상대값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실제값으로 읽어버렸는데 문제 다시 풀 때는 상대값으로 바꿔줘야겠죠. 끝! 그래도 책 안에서 꽤나 까다롭다고 하는 문제도 다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다 문제 15개 풀어봤고요. 기회 된다면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나오네. 끝!